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최근 들어서는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나스닥 시장이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큰 음봉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어제는 조금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1.35%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9%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나마 다우 지수만 강보합세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야간 선물 시장은 0.32%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약세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의 종목군들이 최근에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어느덧 박스권 하단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이죠. 요 구간에서 이제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여기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요 폭만큼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18,000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들은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잘 나올 거지만 향후에 대한 전망, 이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의 얘기들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부담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어찌됐든 내일의 실적 발표, 그 이후에 나스닥 시장도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S&P 500 지수도 제법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죠. 121선 자리대까지 밀렸다가 아래꼬리를 좀 달고 있고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그나마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121선 언저리대까지 밀렸습니다. 어, 경기에 대한 둔화, 이 부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2월 달 보면. 이 부분들은 1월 달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LA 화재? 이게 원체 컸죠.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3월 지표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은 미국 시장의 지금 오늘 최근의 하락은 매수로 봐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죠. 테슬라. 320불 정도면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거 320불을 훌렁 깨고 지금 300불 때도 이탈했다가 올라와 줬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요 갭 부분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까지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난 이 구간대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팔란티어 125불 때까지 움직였던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85불 때까지 내려왔었죠. 요것도 61선 자리대죠. 이 자리대부터는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이건 심리적인 요인이 좀 강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어찌됐든 그 지표라든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도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시장이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좀 버팀목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가 올라갈수록
연기금의 매수 강도는 조금씩은 약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코스닥 시장도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아쉬운 부분들은 선물 쪽에 있어서 외국인 쪽이 4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왔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찌됐든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분봉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개파락 출발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개파락 출발했다가 반등이 나오지만, 이 추세, 하락 추세 때, 요 고점이 낮아지는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2640포인트 이상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2600선을 한 번쯤은 하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분할로 매입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내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타이밍을 여전히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HBM이라든가 이런 고사양 쪽보다는 낙폭 과대형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낸드 쪽에 있어서의 시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구간들이죠. 종목 자체가 원체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2차 전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차익 매물이 제법 나왔어요. 차익 매물이 나온 그런 상황들이지만 오늘 한 번 더 밀린다. 매수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거래일째부터 밀리는 부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3월 초에 인터배터리가 있죠. 인터배터리가 진행이 되죠. 이 구간대에서 뭐 얘기 나올 부분들은 주가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뭐 전고체 쪽에 이슈들이 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원통형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을 필두로 해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쪽 섹터도 제법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쪽 섹터죠. 조선, 방산, 그 다음에 뭐 로봇. 뭐 로봇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지만 조선과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 미국 쪽에 있어서의 수혜, 뭐 이 부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좀 부담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고 있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되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2차 전지와 반도체에 공매도가 들어갈까? 아니면 많이 올라 있는 조선 쪽과 방산 쪽에 공매도가 들어갈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빠져 있는 쪽보다는 많이 올라 있는 쪽이 공매도의 타겟이 되겠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보유자의 영역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큰 욕심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별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채금리가 제법 많이 밀렸죠.
이번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사항들이고, 미국 국채가 4.7, 10년물 금리가 4.7을 넘어갔다가 4.5로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물은 4.3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 국채 10년물이 4.5를 넘어갔던 그런 시기가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러다가 4.7대에서 4.4까지 빠졌다가요. 그리고 다시 4.6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4.3%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만연하게 하락세대를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2차 전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 때문에 종목군들이나 섹터들이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월 달에 지표는 안 좋게 나왔으니까 3월 달까지는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 1월 달에 큰 이슈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월 달 들어서면서 머스크가 공무원 직원들 해고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지표 자체가 안 좋게 나오면서 조정을 받은 건데, 미국 쪽도 이제 기술적 반등권역에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쉽게는 좀 안 밀립니다. 쉽게는 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내일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장 초반이 되겠죠? 어찌됐든 한국 시장 밀리면 조정 관점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2차 전지 반도체에 집중하는 전략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조선 쪽과 방산, 로봇, 뭐 AI 이쪽 같은 경우도 일단 순환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전력이라든가 변압기 뭐 이런 쪽이 좀 약하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좀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뭐 변압기 수요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정을 받을 만한 핑곗거리죠. 이유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법 많이 밀렸는데요. 변압기 쪽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렸으니까 이제는 뭐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한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쪽이 좀 아마 안정적이지 않을까. 뭐 가온전선이라든가 뭐 이런 애 좀 너무 많이 올랐고, LS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만만하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S 일렉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LS가 좀 제일 만만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이에 종목군들 좀 선정을 할 때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조정받게 되면 다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고, 저는 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게 늘어지게 된다면 조정이 3월 동시만기 정도 때까지도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매수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포트를 구성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슬슬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미국장이나 코인 시장 급락 나왔죠. 많이들 걱정들하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시장은 다시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힘들 내시고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영상을 보시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